자, 수투 바이블 부정적분부터 정적분까지, 그리고 이제 지난 영상에서 정적분의 개념과 공식 정도를 설명했는데,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어라 이건 뭐지 싶은 애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런 애들을 사실은 이제 뭐 늘 얘기하지만 본인들이 먼저 궁금해져야 돼요. 이게 뭐지? 어쩌라는 거지?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할 때 이제 그 고민의 결과가 선생의 해설과 함께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렇게 풀려 나갈 때가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어디 갔어? 이상하다. 여기가 아닌데? 뭘 잘못한 거지? 오케이. 부정적분. 자, 문제 풀면서 지나가 봅시다. 그쪽 파트를 지나가 봅시다. 이거 왜 이렇게 흐리지? 자, 지나갈 것들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공식 적용하기고요. 공식 적용하기. 그러니까 이런 거는 풀어헤쳐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이런 거는 인테그랄 dx가 통일되었을 경우 두 피적분 함수를 먼저 연산하면 더 간단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 이제 이런 거에서 좀 잠깐 하는 거는 뭐냐면, 웬 y 그동안 다 x였는데 싶은데, 요 오른쪽에 있는 요 i를 뭐라고 그러냐면 적분 변수라고 부릅니다. 적분 변수. 그러니까 이런 점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문이과용으로 책을 인위로 갈라놓은 거지, 라이브니츠가 최초로 논문을 낼 때 이거는 문과용 논문, 이건 이과용 논문 이렇게 내놓은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적분이라는 거는 자연계,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과학자들은 변수를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우리는 y가 종속변수, x가 독립변수인 두 개 변수만 보지만 실제로 자연계에서 변수가 두 개짜리가 몇 개나 되겠니? 엄청 많아요. 예, 엄청 많아요. 대여섯 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테그랄을 할 때 나는 지금 어떤 변수의 함수를 적분하는 중이야 라는 걸 명시해 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미분할 때도 그래서 라이브니츠식의 표현은 dx분의 d, 여기까지가 하나의 기호예요. 하나의 기호. 이게 난 지금 무슨 변수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x로 지금부터 d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미분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디퍼런셜의 줄임말이고요. 실상은 이건 나누기가 아니에요. 나누기가 아닌데 요렇게가 하나의 기호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냥 우리끼리 실제로 이제 나누기의 역할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지점이 있어서 나누기의 모양을 본뜬 하나의 기호를 만든 건데, 그냥 읽을 때 dx분의 dy 이렇게 읽는 거죠. 그 점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난 뭘로 미분할 거야를 명시해주는 미분기호가 있고, 난 뭘로 적분할 거야를 명시해주는 적분기호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런 것도 이제 면밀히, 이건 하나 언급을 하고 지나갈까요? 시간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 하기가 참. 그래도 여러분을 혼자 깨닫게 기다리기에는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애를 적분하고자 할 때, 적분이라는 건 실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망치질을 배워도 목수님들이 하는 망치질과 우리의 망치질은 이게 급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분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 딱 봤을 때 적분해야겠다. 가만히 있어. 뭐야, 1차, 2차, 합이 3차네. 어떻게 하지? 에이, 다전개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하나 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으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한 다음에 인테그랄 dx에서 쫙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우리가 유일하게
요 안이 1차 함수가 합성된 경우에 의 적분 공식이 있다. 이걸 배웠어요. 합성함수인데 그것도 적분 공식이 있다. 1차일 때만. 안겨 있는 애가 1차일 때만. 어떻게 하냐면 이 1차 함수를 마치 그냥 x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적분을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게 x인 것처럼 적분을 해라. 그리고 이 최고차항의 계수 하나를 이렇게 나눠주면 그게 적분 공식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더 진행을 시켜보면 만약 그렇다면 a가 1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x-1의 3승 dx라던가 x 플러스 2의 5승 dx라던가 뭐 하여튼 기타 등등. 그러니까 요 앞에 계수가 1이 되고 뒤에 상수는 뭐가 붙어 있건 간에 이 공식을 적용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 x-1의 4승 더하기 c, 그러니까 얘를 x라고 생각하고 일단 적분을 한 다음에 최고차항의 계수를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그게 1이야.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야. 그러면 안 나눠주는 게 맞는 거잖아, 상식적으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1차 함수의 그 거듭제곱 공식은 얘를 그냥 x처럼 사용해서 바로 6분의 1 x 더하기 2에 6승 더하기 c 하면 되는구나 라는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공식을 하나 만들어낸 거죠. 아, x 더하기 얼마, x 더하기 k는 그냥 적분하면 돼. 이렇게 덩어리째로 x라고 생각하고 적분하면 돼가 생겼어요. 이제 그걸 베이스로 했을 때 얘를 딱 봤어. 예,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게 x-1의 제곱이니까 얘를 건드리는 건 좀 귀찮아질 것 같고 요 말을 x-1 더하기 2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요. 거기서 이 생각을 이미 했다는 건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x-1을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필요한 상수를 뒤에다 쓰는 거야. 그런 다음 요 덩어리와 얘를 이렇게 분배하는 거죠. 분배하면 인테그랄 x-1의 3승 더하기 2 x-1의 제곱 dx. 자, 권장할 때는 이 생각을 했다면 여기서 일로 바로 내려오기를 바래요. 저라, 너 그거 알아? 사람이 졸음이 오면 눈빛이 달라지는 거? 진짜로 눈빛에 그 탁색이 생겨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안 들키려고 해도 들켜. 들켜. 그러니까 졸음이 오면 제가 그걸 무시하는 이유는 진도를 나가기 때문인데 졸음이 오면 사실 그 상태가 한번 꿈뻑하고 온 다음에는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그거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에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만 솔직해지면 뻔한 얘기예요.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니니까. 뭐 일어서던가 수업을 끊던가 뭐 알아서들 하세요. 자, 그래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세트인 두 세트를 만들어낸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적분을 하면 된다는 거지. 4분의 1 x-1의 4승 더하기 3분의 2 x-1의 3승 더하기 c 이렇게. 뭐 이런 얘기, 잡스러운 얘기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여러분이 실제 시행을 하면서 겪어보고 깨달아야 되는 그런 파트예요.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뭘 하고 싶은 문제냐 하면 표현상의 문제입니다. 표현상의 문제. 라이프니츠의 표현에 의하면 dx분의 d가 하나의 명령기호고 x로 d 오른쪽 함수를 미분하겠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라이프니츠의 표현에 의하면 인테그랄 dx를 때려주면 x로 p 적분 함수를 적분하겠다라는 명령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fx라는 이렇게 하나 갖다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일단 지 눈앞의 명령이 먼저 걸리겠죠.
dx로 dfx. 그러니까 x로 fx를 미분하여라. f'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i를 적분하여라. x에 대하여 적분하여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뒤로 한 발 가라. 그 다음 앞으로 한 발 오거라. 라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인테그랄 fx dx. 앞으로 한 발 가라. 그 다음 명령을 겁니다. dx분의 d.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d 오른쪽 함수를 미분하여라. 라고 하면 앞으로 한 발 갔는데 뒤로 와야지.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둘 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피적분 함수가 고스란히 다시 나오는 거죠. 다만 차이가 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는 행동에는 필연적으로 적분상수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행위가 무엇이었냐? dx분의 d와 인테그랄 기호의 개수를 세서 그 짝이 맞아떨어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행위가 무엇이었냐에 따라 적분상수가 씌워지고 안 씌워지고 결정한다. 이거 가지고 흔히 장난치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인테그랄 dx분의 d 인테그랄 dx분의 d dx분의 d fx dx 이런 거예요. dx분의 d 괄호 열고 dx분의 d 괄호 열고 아니지 바로 인테그랄 dx분의 d 인테그랄 fx dx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요. 뭔가 지랄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요거 세보시면 딱 맞아요. 요게 인테그랄 개수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미분 적분 끝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얘는 그냥 fx인 거예요. 다만 마지막 행동, 마지막 명령이 인테그랄이었기 때문에 더하기 c가 붙는다라는 거고, 이거는 d 세 개, 인테그랄 세 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건데 마지막 행동이 미분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fx가 그대로 나온다. 자, 이제 요런 이제 잡스런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기술을 배웠을 때 배우고 나면 이제 요런 거를 보는 거지. dx분의 d fx gx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 이 녀석은 f'x 더하기 g'x, 이게 라그랑주식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걸 라이프니츠식으로 표현한 것뿐이야. 미분은 연쇄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가 EX라는 뜻이고 그걸 다시 부정적분한다. 그럼 더하기 GX, FX 더하기 GX는 EX 더하기 C. 너무 지당한 거 아니야? 너무 지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이런 기호로 바꾸지 말고 여기다가 인테그랄을 양변에 걸어준다라는 이미지를 가지라는 거지. 그러면 인테그랄 dx가 걸렸으니까 피적분 함수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런 뜻. 그래서 EX 더하기 C1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금방 구합니다. F0과 G0이 둘 다 값을 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0, 0 넣으면 얘랑 더하겠다는 거잖아. 이거 마이너스 5 나와야 되고요. 여기다 0 넣어도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그냥 거의 암산 수준에서 이 정도로 쓸 수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dx, d가 걸려있으니까 인테그랄 걸었다고 생각을 하면 dx는 제가 생략했어요. 걸었다고 생각을 하면 fx 곱하기 gx는 x제곱 마이너스 5x 하면서 0, 0 집어넣으면 4, 0, 0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를 하시고, 그죠? 인수분해를 하시고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는 애가 f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fx, 이게 gx라고 하시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별거 아니죠? 내가 이제 이렇게 대표 문항 풀어주고 그 다음 거를 지나가려고 시도를 할 텐데 자기가 혹시나 이 파트를 풀다가 질문이 있었으면 질문을 하시라고요.
수업 중간에 끊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되게 흔한 문제입니다. 풀이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니야? 일단 우리 1회 독재니까 뭐 다양한 풀이보다는 하나의 풀이를 유형으로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니 이런 게 나오면 small fx와 그 부정적분.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물론 그 문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이 캐피탈 fx와 스몰 fx 이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미분한 게 얘랑 같거나 아니면 얘를 부정적분한 게 얘가 된다라고 흔히들 많이 써요. 근데 법칙은 아니에요. 규정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잘 읽으셔야 됩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지 그냥 당연히 얘의 미분은 얘겠거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관계를 먼저 말해줍니다. 스몰 fx와 그 부정적분 캐피탈 fx에 대하여. 이 말은 이제 얘를 미분하면 요게 나온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뭐야 뭐 내 미분하고 막 지 원함수랑 도함수가 같이 있어? 이렇게 하면 양변 미분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반사적으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미분하면 small fx equal 요건 이제 고배 미분법이니까 미분 그대로 하시면 fx 더하기 그대로 미분 하시면 x f 프라임 x 미분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2x 여기까지. 그럼 이제 할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는 할 일이 생기고 이게 이제 방정식이 아니고 항등식이기 때문에 f 프라임 x에 x가 달려 있고 이게 이제 등호저편으로 넘겨서 이렇게 만들면 이건 지워도 되는 겁니다. 이게 좀 공부 좀 어설프게 한 애들이 선생님 이거 0인 거 확인 안 하나요?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항등식이라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언제나 같은 식이라고요. 그러니 같은 x가 있다면 같이 지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6x 더하기 2라는 거 얻어냈고 요건 그럼 뭐에다 쓰는 놈이겠어요? 적분상수 구할 때 쓰는 놈이겠죠. 마이너스 3 x제곱 더하기 2x 1 넣었을 때 0 나와야 된다니까 더하기 1까지 이렇게 해주는 걸로. 유형 문제입니다. 되게 유명한 유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유형이 하나 더 있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정의 파트에서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x 더하기 y가 x와 y로 풀리는 블라블라블라의 문제. 정해의 방법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소위 편미분이라고 부르는 방법론이 있는데 이제 아무도 내 풀이를 보지 않는다 그럴 때 그걸 써라. 그리고 나는 편미분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냥 두 개의 스텝을 기억해 둔다라고 생각해라 라고 했습니다. 공부가 덜 된 사람은 또 이제 먼 기억 속에만 남아 있겠죠. 이참에 요 파트를 한 번 더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x 고정하시고 y로 미분하는 거예요. x 고정 y로 미분. 여기서 고정이라는 건 상수 취급 얘기. 그래서 왼쪽 거 미분하시면 f 프라임 x 더하기 y. 원래는 x 더하기 y를 y로 미분해서 앞에다 곱해줘야 되는데 이건 미분해 봐야 1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곱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된다고 그랬죠. 얘는 상수를 넣은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수예요. y 입장에서는 y로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y가 들어있으니까 y에 대한 함수예요. y에 대한 함수를 y로 미분하면 f 프라임 y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상수항은 미분하면 0이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에서 y에다가 0을 대입한다는데 그 전에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y는 0을 대입하는 건 열의 9이라고 그러면 좀 적고 한 100에 99 정도는 y 이퀄 0을 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y는 제로가 아니고 적확한 y 값을 넣는다예요. 문제에 주어진.
문제에 주어진 것에 적합한 y값을 넣는다예요. 대부분 그게 0인 거지. 어쨌든 y에다가 0을 넣습니다. 그럼 f'x equal f'제로가 되고, 여기서 f'제로가 2라 했으니 이건 도함수가 상수함수인 녀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fx를 구하기가 쉬워집니다. 요 다음 파트가 이제 적분, 미분할 때는 말을 못했던 거죠. 미분할 때는 여기까지밖에 못하는데 사실은 이건 적분 문제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거야. 도함수를 구했는데. 예, 그러니까 2x 더하기 c 이렇게 되고요. 예, 조건이 하나 주어져야 이 c 값을 구할 텐데, 우리는 여기서 원래 정해 풀 때 x에 0, y에 0 같은 걸 넣어서 추가 조건 하나를 받아놓고 시작하죠. 예, 대부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x에 0, y에 0을 넣어보시면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2니까 이렇게 지우면 f0은 마이너스 2다라는 추가 조건이 하나 얻어집니다. 근데 꼭 이거여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예. 뭐 11 집어넣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뭐 얼마든지 10 집어넣어도 되고요. 뭘 집어넣어도 어쨌든 우린 추가 조건 하나를 얻어낼 수 있고, 예, 그게 0이 제일 쉬워서 0을 하는 것 뿐입니다. 0 넣어서 마이너스 2 나와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2x 마이너스 2였던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죠? 예. 오케이. 부정적분 넘어가. 이제 정적분에서는 조금 더 할 말이 많아지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 준 바로는 요 정도가 이해가 되고 요 정도가 읽히겠지, 요 뒤로는 하나도 안 읽힐 거예요 아마.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이건 당초에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넘어가시죠. 예, 요 부분은 넘어가시죠. 이게 논술 대비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한 번씩들 설명해 주는데, 지금 이과들도 이거 설명을 잘 이해 못해요. 예, 이건 정말 욕심 많이 낸 겁니다. 이게 정석이 아직도 이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예, 여기에 들어있기는 하는데, 예, 아마 학교에서도 설명 안 해주실 거예요. 틀림없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이쪽은 이해가 좀 될 거고, 정적분의 성질, 중간중간에 나오는 정적분의 성질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푸는지를 배우면서 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 큰 줄기의 개요를 설명하느라고 그 자잘한 계산법들의 이제 편의성, 그 편의성들에 대해서 언급 못했던 것들 같이 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벌써 지루하죠? 지금 한 23분 떠들고 있는데 수업이란 게 그렇습니다. 예, 수업이란 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요 명제 하나를 기억해 두시면, 정적분은 상수다. 예, 뭐 몰랐던 걸 갑자기 깨닫는 건 아니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정적분은 상수다라는 정언 명제 하나를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이 정적분 전체 단원에서 두 군데에 걸쳐 이 명제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적분은 상수입니다. 어마무시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부정적분은 함수다가 되는 거겠죠. 마치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 본질은 상수이고, 도함수는 미분계수의 함수, 이렇게 말 붙이기는 쉬운데 그 본질로 보면 이 녀석이 함수잖아요. 완전 다른 대상이라고요. 자판기를 보고 음료수라고 부르진 않으니까. 그에 비해 이제 fx dx 하면 얘 이름은 부정적분이었고요. 부정적분의 또 다른 이름이 원시함수, 원함수입니다. 이름이 함수예요. 말 그대로 x를 넣으면 x값에 따라 변하는 애, y를 넣으면 y값에 따라 변하는 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정적분 같은 경우는 기호를 동일하게 사용할 뿐 실질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 놈의
부정적분을 하여 거기에 구간에 두 값을 넣고 뺀다였어요. 구간의 윗구간과 아랫구간의 값을 넣고 뺀다였어요. 그러면 이게 함수였던 원함수였던 i를 b라는 상수를 넣어서 결과값을 냈으니 이 자체가 상수겠죠. 이것도 상수겠죠. 둘을 빼도 상수예요. 정적분은 상수라고요. 그럼 이게 초래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 지금은 이제 첫 번째만 설명할 거예요. 자, a부터 b까지 fy, dy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스몰 f 값은 똑같고 변수가 x가 되고 y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fx가 예를 들어 x 3승 더하기 x 제곱이었다면 fy라 함은 이 y의 3승 더하기 y제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함수의 폼, 차수, 계수 이런 건 하나도 안 바뀐 채 변수 자리만 바뀐 거예요. 그걸 fx, fy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애가 있다고 하죠. 그럼 fy, dy니까 y의 함수로 y를 미분하여라가 되는 거예요. 적분하여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피탈 fy가 됐겠죠. 이 중간 과정을 좀 잘라보면 fx가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이건 약속기호 맞습니다. 요렇게 겁니다. 건다 그래요. 걸면 이제 fb 빼기 fa라는 결과를 내놓게 되는 건데 그럼 이 중간 과정은 뭐겠어요? 캐피탈 fy겠죠. 그리고 a와 b 값을 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fb 마이너스 fa가 되죠. 자, 두 값 비교해 보세요. 같죠? 이거 t라고 다를까?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죠? 예, 그렇다면 정적분은 상수니까 적분 변수를 통일시킨다는 의미에서 내가 그 녀석을 xdx인 걸 ydy로 바꾸어도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 ydy였던 애를 xdx로 바꿔도 된다. tdt였던 애를 xdx로 바꿔도 된다. 되는 거예요. 피적분 함수 그대로 두고 적분 변수 상에서 변수 통일을 통해서 변수 전환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결과가 똑같으니까요. 이 문장, 지금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딱 한마디로 포함하고 있는 게 정적분은 상수다예요. 정적분은 상수다.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바로 그 점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1번에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1분의 x 세제곱 dx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뒤에 걸 보면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y-1분의 1 dy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요 뒷부분을 내가 앞으로 마이너스를 뺀 다음에 인테그랄 구간을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했죠. 정적분의 성질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적분의 구간의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튀어나간다예요. 왜 그런 짓을 했어? 물론 작은 것부터 큰 거라고 하는 그 순서가 나한테 더 익숙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얘랑 통일을 위해서였어요. 근데 적분 구간이 통일이 되었어요. 그러면 합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건데 하나는 xdx고 하나는 ydy다 이랬을 때 여기에 방금 전에 이 명제 정적분은 상수다가 쓰이는 거라고요. 정적분은 상수다. 그러니 내가 여기 있는 y를 x로 바꾸면서 이걸 x로 바꾼다 한들 결과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는 내가 적분하는 법을 모르죠. 딱 이 질문을 하면 돼요. 뭘 미분하면 얘야? 라고요. 뭘 미분하면 얘야? 이게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만들어지니?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을 못하겠다. 그럼 적분 불가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야, 뭘 미분하면 y-1분의 1이 돼? 라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면 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애가. 근데 이 둘을 합칠 수만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기가 x-1분의 여기가 x-1분의 x-1분의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x 세제곱 빼기 1, 그러면 빼기 1 dx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아하 인수분해 하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기가 x-1분의 x-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dx 이렇게 되니까 이 약분이 되고 나니 아 나 얘 뭐 미분하면 얘 되는지 알아. 뭐 미분하면 얘 되는지 알아. 그리고 뭘 미분하면 얘 되는지 알아. 이거 적분 가능이네 하고 계산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한 문제 같지만 여기에는 적분 구간의 변환 공식, 그리고 정적분의 구간과 변수가 합쳐졌을 때 두 함수를 피적분 함수를 연산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리에 적분 변수가 변환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져야 할 수 있는 계산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애는요 하면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잘 안 보이죠? 방금 전에 배운 바에 의해 이 녀석을 x의 세제곱, x의 제곱, dx로 이렇게 바꿔서 합쳐보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여긴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지? 이거는 피적분 함수를 연산하는 게 아닌데 적분 구간이 완전히 다른데? 라는 거죠. 예, 여기에서는 뭐가 사용될 수 있는 거냐면 구간적분이라는 성질. 구간적분. 예, 지난 시간에 몇 개 적어줬었던 적분의 성질 한번 잘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동일 구간에서의 정적분은 0이다. 그리고 정적분의 구간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변환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었냐면 바로 구간적분의 이야기였습니다. A부터 B까지 fx dx는 A부터 C까지를 먼저 fx dx 한 다음 C부터 B까지를 fx dx 하면 된다. 이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애인데 일단은 공식 외 암기가 우선이니까 그냥 쉽게 이미지로 가져가자면 fx가 있을 때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그 넓이의 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것과 같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동일 구간을 쪼개어 적분해도 되고 쪼개져 있는 적분을 하나로 합쳐서 계산해도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걸 이렇게 분할하는 건 쉬운데 쪼개져 있는 애를 저렇게 보낼 때는 내가 여기서 좀 확인해 볼 바가 있는 거 아니야? 그 확인해 볼 바가 뭐냐? fx, dx, fx, dx가 동일한가? 첫째. 이게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으면 합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피적분 함수가 같은 함수인가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이게 이제 여기 종결지와 시작 구간이 동일한가? 이거 확인. 하시면 얘를 생략하면서 얘부터 얘까지로 합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딱 그런 겁니다. 마이너스 2, 먼저 피적분 함수 4x 3승 3x 제곱 더하기 1, 4x 3승 3x 제곱 더하기 1 변수 전환에 의해서 동일 함수, 동일 변수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1 요놈하고 매칭되는 장면을 봤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로 구간적분을 합칠 수 있는 겁니다. 4x 3승 이래 놓고 나서 갑자기 피적분 함수 둘이 또 더하면 안 돼요. 8x 3승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안 할 것 같죠? 이 실수 안 할 것 같죠? 이 위에 거랑 헷갈려서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그게 아니고 구간적분을 합칠 때는 동일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적분 구간을 일치시켜 놓고 피적분 함수를 연산할 때는 그들 둘을 더하거나 빼는 거고.
다 당해보고 하는 얘기니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예훈이가 질문하려던 게 이놈이지? 별거 아니에요. 어? 그래도 할 거야. 여기 조판이 좀 깨졌는데 알파부터 베타까지입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A가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 양수라 하죠. 예, 양수라 하면 요렇게 X축을 관통해서 지나갈 거예요. 두 실근이 작은 쪽이 알파, 큰 쪽이 베타랍니다. 상황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뭐가? FX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때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함수를 정적분해 보세요.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두 근 사이에 넓이에 해당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 저 A가 음수라서 위로 볼록이면 진짜 넓이가 나오겠죠. 저 A가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이면 요 넓이에 해당하는 음수값이 나오겠죠. 지금 보시면 이거 누가 봐도 음수예요. 왜냐면 A를 양수로 잡았고 베타가 큰 근이라고 했으니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3승하면 이게 양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양수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걸었으니 음수값이겠죠. 지금 이 그림이 맞다면 요 넓이가 바로 요만큼일 것이고 그것에 마이너스 붙인 음수값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거는 복선 깔아놓은 겁니다. 우린 저식을 외우게 될 거예요. 왜냐? 요 다음 단원이 뭐죠? 정적분의 활용. 정적분의 활용에 딱 내용 2개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넓이 그리고 위치와 거리. 넓이, 위치와 거리. 요 2개 남아있어요. 예, 그 중에 그 넓이에 해당하는 때에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의 넓이는 필수 공식이에요. 필수 공식. 그래서 여기 이 문제를 지금 낸 이유가 뭐냐? 니들 생에 한 번은 이거 증명해 봐야 되지 않겠니? 이제부터 외워서 쓰겠지만 한 번은 증명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오케이? 갑시다. 일단 뭐 이거 적분하는 게 어렵나? 부정적분 하시면 3분의 A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B x 제곱 더하기 CX. 네, 부정적분 끝났습니다. 그리고 알파와 베타를 걸어서 빼면 되죠. 합산 계산해보면 3분의 A 베타 3승 빼기 알파 3승 1이 될 것이고 더하기 2분의 B라는 공통계수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1이 될 것이고 더하기 C 묶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원래 공식에는 베타 넣고 그리고 계산하고 알파 넣고 계산하고 그 둘을 뺀다 이렇게 돼 있지만 다항함수를 계산할 때는 차수끼리 맞는 게 장땡이잖아. 그러니까 베타 넣고 알파 넣고 둘이 뺐다. 베타 넣고 알파 넣고 둘이 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바꾸기도 한다고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똘치가 아닌 한 애야. 여기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 보이고 여기도 뭐 보이죠 지금? 여기도 뭐 보이죠? 뭔 짓을 하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연함을 합시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묶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3분의 A에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이렇게 남을 거고요. 요놈은 더하기 2분의 B에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남을 거고요. 요놈은 C 이렇게 남겠죠. 자, 이제 미리 정리하고 들어갔어요. 사실은 이게 요 모양이 됨을 증명하시오니까 실상은 이 지금 정리되고 있는 이 식들에서 A, B, C가 사라지고 A만 남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A만 남아라. 그럼 B, C는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요? B, C는 어떻게 해야 사라지는 걸까?
우리가 뭘 쥐고 있어야 사라지겠죠? 뭘 쥐고 있나요,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질문을 때리면 그게 용어로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우리가 그 내용을 쌓아서 이만큼의 말덩어리를 용어 하나로 기억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런 식인 거야. 그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해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나오는 거. 이 구어체의 대화들. 근과 계수와의 관계 또는 근계수 관계. 이게 안 튀어나와서 하는 소리예요, 그게. 자, 이미 쥐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였죠. 그러니 당장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 맞냐? 예. 예? 예. 뭐지? 어느 순서로 하려고 그랬지, 내가? 오케이. 예. 뭐든 하면 돼요. 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B는 마이너스 A를 1로 보내서 마이너스 A 배한 알파 플러스 베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 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C 같은 경우는 A 배한 알파 베타가 되겠죠. A 배한 알파 베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3분의 A 배한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 여기까지. 그러면 이 중괄호 안에서 A를 다시 공통으로 빼고 그리고 3분의 2분의 그리고 1분의니까 6분의로 통분이 가능하겠다. 얼추 얘랑 비슷한 결과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쪽을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추가로 6분의 A라는 애를 앞으로 빼버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남는 애들만 이쪽으로 보내봐요. 그러면 6분의가 빠졌으니까 얘는 2배가 돼야겠죠, 3개가. 그래서 2베타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제곱 이만큼.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A가 빠졌어요. 그러면 요만큼은 3배가 됐겠죠. 3배. 예, 마이너스 3배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6분의 1을 통째로 잡아 뺐으니 예, 여기서는 6알파 베타가 남아있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결론에서 무슨 결론이 나오면 딱 저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나오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여기 한꺼번에 계산해보죠. 자, 2베타 제곱이죠. 여기 마이너스 3베타 제곱 보이십니까?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3베타 제곱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둘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베타 제곱 남겠죠. 다음 똑같이 2알파 제곱과 마이너스 3알파 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3알파 제곱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2알파 베타, 6알파 베타 합치면 얼마야? 8알파 베타죠. 근데 요 가운데서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3배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알파 베타죠. 그러면 합치면 플러스 2알파 베타입니다. 요소가 끝이 났죠? 그럼 마이너스를 잡아 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 뭐야 이거? 결론은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일련의 과정에 의해 마치 우리가 근해 공식을 유도하듯이 쭉 완전 제곱식으로 근해 공식 유도한 다음에 나중에 유도해서 쓰나요? 아니잖아. 바로 공식 적용해서 쓰지. 지금도 딱 그럴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외워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거든 이걸 넓이로 환산하면 S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이렇게 돼요. 여기서 절대값 A에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큰 근 빼기 작은 근 했을 때 이걸 양수로 만들었으니 A가 양수건 음수건 네가 넓이가 되고 싶으면 그게 플러스가 돼야 돼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이거는 2차 함수의 두 근 사이의 넓이 공식으로 가장 유명한 공식입니다. 절대값이나 가우스 껴있는 정적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우스는 이제 거의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대값이 들어있는 정적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를 적분하는 공식이 없어요. 없습니다. 배운 적도 없고 할 줄도 없어요. 그러니 절대값은 무조건 사라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이 안을 부정적분한 다음에 그걸 절대값 씌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없어져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없어지는 거냐? 그래프 보시면 0, 2가 근인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죠. 이거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인데 그 2차 함수의 절대값 함수 전체 절대값을 씌웠으니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사라지고 어떻게 되기로 했어요? 약속이 이렇게 뒤집혀 올라가기로 했죠. 네, 이 그림인데요. 이제 2학년쯤 됐으니까 이 그림의 실체를 알아야지. 이건 마술이 아니고 구간에 따라 요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요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된 것 뿐입니다. 예, 이렇게 위로 볼록의 함수의 일부분이다라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을 벗긴 거예요. 이 함수를 그려보시면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플러스로 나오는 구간이 있고 뒤집혀 마이너스를 붙이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값을 벗긴 겁니다.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0부터 3까지 적분해 주세요 라고 하면 0부터 3까지의 이렇게 넓이에 해당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구간 적분이 쓰이는 거죠. 0에서 3까지 절대값 fx, dx를 하기는 할 건데 그건 알고 보면 0에서 2까지 먼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를 적분하고 그리고 2에서 3까지 요거 x제곱 마이너스 2x를 적분한 걸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다 구간적분 얘기예요. 여기서부터는 전부 구간적분 이야기고 우함수, 계함수 얘기 좀 해보죠. 자, 대놓고 우함수 y축 대칭 그리고 실제로 그 애는 다항함수라는 것만 알지 몇 차 함수인지도 모르고 뭐
그 개수도 모르고 상수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함수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애를 이게 아마 0에서 1까지일 텐데 0에서 1까지 fx dx가 4다라는 사실 꿈도 꾸지 마세요. 0에서 1까지의 지 넓이가 4다라는 뜻인데 이 넓이가 4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게 몇 차 함수인지 알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내고 그 개수가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다? 택도 없죠. 왜냐? 넓이 4짜리 삼각형도 많고요. 넓이 4짜리 곡선도 많아요. 어떤 곡선으로든 넓이 4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fx를 구하라는 조건이 아니에요. 아니고 자, 질문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fx dx인데 아마 지금부터 말해주는 이 내용을 모른다면 이건 손도 못 대는 게 맞아요. 손도 못 대는 게 맞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자, 기함수부터. 기함수 원점 대칭이죠. 다른 이름으로 홀함수라고 하고요. 왜 홀함수냐면 다항함수의 입장에서 홀수차만 갖고 있는 함수를 일컬어 기함수라고 하거든. 특징은 원점 대칭으로 생겼고요. 그 원점 대칭의 그래프의 특징 중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러니까 딴 건 안 돼요. 딴 건 안 되고 원점을 중심으로 왼쪽의 적분 구간과 오른쪽의 적분 구간을 동일하게 벌려서 적분을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a일 때 여기가 a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떻게 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연쇄적으로 정적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0일 거라는 겁니다. 100% 0일 거라는 겁니다. 왜냐? 넓이에 해당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요 넓이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값에 요 넓이에 해당하는 플러스 값이 더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적분해서 오는 동안. 그러니 a가 얼마인가와 무관하게 이걸 넓게 잡으면 달라지나? 아니죠? 얘가 이런 만큼 얘가 어쩌? 좁혀지면 마찬가지예요. 얘가 작아진 만큼 얘도 작아져요. 그래서 언제나 0이 된다. 이겁니다. 기함수를 좌우 동형 적분하면 언제나 0이 된다. 요 사실입니다. 이 사실. 그리고 그 기함수임을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은 기자는 안 써요. 일본에서만 쓰는 말이고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공용어는 f-x는 -fx이다. 이겁니다. 자, 이번엔 우함수 얘기해보죠. 우함수도 뭔가 있겠지? 동의어로 짝함수고요. y축 대칭 그래프라고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 공용 기호는 f-x 이퀄 fx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라고 저기 써놨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생긴 게 요렇게 생겼다는 얘긴데 이번에도 좌우 동형 적분하면 뭔 일이 벌어지긴 벌어지겠다. 그죠? 근데 얘는 쟤처럼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적분이 0 기준축으로부터 오른쪽만 적분한 내용의 2배가 된다 정도. 그럼 A 적분을 그럼 하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싶은데 실제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고마운 공식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 다항함수는요. 정적분할 때 0 집어넣으면 볼 것도 없어요. 다 0이에요. 내가 몇 차를 적분하든 간에 그 유니트가 x가 있는 거 아니야? 거기다 0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다항함수의 적분은 a 값 넣고 끝이에요. 하지만 이런 정적분은 a 넣고 마이너스 a 넣고 그리고 이 마이너스 a 넣은 게 막 홀수 때는 튀어나가고 짝수 때는 먹어버리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돼서 두 개를 뺄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헷갈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0에서부터 a까지만 하고 2배를 하면 된다. 라는 게 계산상 실질적으로도 훨씬 쉽다. 이게.
자,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우함수, 기함수, 짝함수, 홀함수 내가 그걸 왜 몰라요? 할 수 있지. 그런데 자, 머릿속으로 요 상상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함수 바깥으로 튀어나간다. 그리고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x가 먹혀버린다. x에 먹혀버린다.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난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서 요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의 결과는? 우함수입니다. 자, 제가 이런 대답을 원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러지? 그 시뮬레이션. 이 뭐냐면 기함수인 f에 내가 마이너스 x를 넣었다. 기함수인 g에 마이너스 x를 넣었다. 그리고 곱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 요 마이너스가 튀어나가죠. 요 마이너스도 튀어나갑니다. 근데 결국은 두 군데에서 같이 튀어나갔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어떻게 되지? 플러스가 돼요.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x를 넣었던 게 사라지며 fx, gx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난 열심히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그게 먹혀버리고 xx로 바뀌었다. 그 함수를 뭐라고 불러요? 우함수라고 부르죠. 이걸 원하는 거예요. 머릿속 시뮬레이션이. 알겠어? 이게 돼야 순간 판단으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의 대답.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를 하면 무슨 함수가 될까요? 네, 기함수가 되죠. 왜? 하나는 튀어나오고 하나는 먹혀버릴 테니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게 돼요. 뭐 이건 그 다음부터는 뻔한 얘기예요.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해봐야? 위랑 똑같겠죠.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를 하면요. 네, 우함수가 되죠. 요거를 외우라는 건 아니고 못 외워요. 예. 우리가 이게 뭐 경찰청, 쇠철찰청이 이거 이 얘기지 뭐. 이거 어떻게 외워요? 못 외웁니다. 간장공장, 공장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홀 곱하기 홀 짝이 되네 이런 식으로.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가 된다. 우함수와 기함수의 곱은 기함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뭐라고요? 대놓고 우함수라고요. 대놓고 우함수라고요. 그럼 나 우함수 이런 거예요. 나 우함수. 근데 여기는 x 3차 기함수, 홀함수니까요. 하나하나 유니트로 생각해보면 x 1차 기함수. 그리고 상수항 뭐예요? 상수항이 우함수야 기함수야? 우함수예요. 상수함수는 y축 대칭으로 생겼죠. 우함수. 아니 근데 x 3차 홀, x 제곱 짝, x 1차 홀. 그럼 x 0차는 당연히 짝이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갑자기 기함수가 튀어나오지? 3, 2, 1, 0. 요 제로를 상수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유니트 해보죠. x 3승 fx 기함수다, 우함수다? 기함수다. 왜냐면 기 곱하기 우가 되었으니까. 더하기 x fx가 기함수다, 우함수다? 기함수다. 더하기 2fx가 우함수다, 기함수다? 우함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좌우 동형 적분 맞죠? 좌우 동형 적분을 얘한테 분리시켜서 걸어주면 기함수는 적분하면 0 된다 했잖아요. 기함수니까 0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 녀석은 우함수니까
2배의 0에서 1까지 EFX DX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합계 4배의 0에서 1까지 fx dx가 되는 겁니다. 얘가 이게 몇 차 함수인지 그 값이 얼마인지 전혀 말이 안 해주고 계수가 얼마인지도 말 안 해주고 요것만 준 이유를 아시겠어요? 네, 딱 그것만 필요해서였어요. 그것만 필요해서. 이게 4입니다. 그래서 4, 4, 16이 정답이었다. 오케이. 아, 뭔가 일단락 지어놓고 좀 쉬려고 했더만. 아, 일단락 되네. 한 번만 참으세요. 당신들 학교 수업 시간 지난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연장할 수도 있잖아. 자, 이제 세계 공용어 또 그만 익힐 때가 됐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더하기 4가 fx이다. 무슨 뜻? 주기가 4이다. 주기가 4이다. 만국 공용어예요. 만국 공용어.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 내가 만날 fx는 어디를 출발점으로 하든 간격 4를 정해서 뚝 자르면 걔를 잘라다가 고스란히 옆에다 붙인 것이 본래 그래프와 일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니네 f에 x자리에 x 플러스 4 넣는 걸 뭐라 그래? 뭐 했다 그래? 또 구어체 나왔지. 평행이동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x축 방향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애와 똑같은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구간을 봤는데 이게 0에서부터 4야. 근데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 어떻게 생겼나 모르겠네? 모르겠는데 이 fx를 왼쪽으로 사칸을 옮겨봤더니 원래 있던 그림과 동일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 4주기로 같은 그림이 반복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해석이고 나발이고 그냥 그러면 뭐 우리가 뭐지? What the fuck? 뭐, 영상이었구나. 영어로 오마이갓 그러면 오마이갓 그러면 오 감탄사 마이 나의 갓 신 아 나의 신이시여, 이렇게 번역하냐? 아니잖아. 그냥 상황에 맞게 뭐 오마이갓 하는 거잖아. 난 지금 왓더벅 할 뻔했는데 에? 그렇게 하잖아. 그렇듯이 지금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게 어딨어. 그건 납득시키려고 말해주는 거고, 그냥 이렇게 나오면 주기 4요 이렇게 하는 거지. 에? 관용어구로 쓰는 거예요. 관용어구로. 아닌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부터 2, 이 간격이 얼마냐, 몇 칸이냐 이게. 예, 정수로 4칸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딱 4칸짜리 그림을 너에게 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4칸짜리 그림을 너에게 줄 건데 이 아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마이너스 4, 즉 2와 마이너스 2를 근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의 이차함수를 접어 올린 아이야, 이런 거죠. 접어 올린 아이야.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주기가 4야, 이렇게 하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뒤로 계속 이제 같은 그림을 그리며 튕겨주면 되죠. 이미 삼각함수 때 배웠잖아요. 이렇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이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의 fx dx 나라면 마이너스 2부터 10이 아니라 1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가 총 몇 칸인지를 보겠어요. 간격으로 크기 얼마짜리야 이거? 12짜리죠. 12는 주기의 배수 맞아요? 4, 3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3 하면 된다는 얘기라고요. 하나하나를 다 적분하는 게 아니라. 근데 조금 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조금 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차 함수의 두 근 사이의 면적에 해당하는 넓이의 공식이 있다 했죠. 6분의 절대값 a, a는 최고차의 개수 말하는데 이거는 뭐 시우나 마나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1 쓰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두 근 사이의 간격 베타 마이너스 알파 둘이 빼면 얼마냐? 4죠. 4의 3승 이렇게 한 방에 구하는 겁니다. 적분 없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3분의 32가 나오고요. 이거 한 사이즈가 3분의 30이란 뜻. 그러니까 그런 애가 3개 있는 거죠, 지금. 예, 곱하기 3 하시면 됩니다. 넓이 32다. 요런 얘기.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부정적분의 정의, 정적분의 개념, 그리고 공식, 사용법, 성질 등등 알려준 걸로 풀 수 있는 파트예요.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요 다음 단원부터는 무슨 소리가 싶을 겁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